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2022 카타르 월드컵,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개막을 앞두고 있죠. 한국 축구대표팀 역시 구슬땀을 흘리며 막바지 훈련에 한창인데요. 축제를 앞둔 도하 분위기는 어떤지, 또 이번 월드컵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도하에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카타르 도하에 한 하루 전에 와서요. 예. 이제 이틀째 맡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에 좀 내렸을 때 공항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요. 네. 이제 나와서 이제 여기도 개막까지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남다 보니까 저희 경기장도 가고 또 시내도 들어가 보니까 예. 뭐 빌딩이나 이런 데에 월드컵 관련한 사진들도 많이 붙어 있고, 네. 또 경기장들이 막바지 준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걸 보니까 이제 월드컵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그 카타르가 좀 보수적인 네.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국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네네네. 이거는 특별히 종교와 관련해서 그 종교의 문화에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지에서는 네네. 좀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 이런 건 없습니까? 뭐 특별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복장 같은 경우도 좀 어떨까 싶었는데 네. 여기가 지금 낮에 10시부터 한 4시 정도 사이에는 기온이 30도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되나 이렇게 했었는데 반바지를 입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물론 이제 저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일반적으로는 저녁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제한된 몇몇 지역 말고는 가능하지가 않아서 뭐 일 마치고 뭐 치맥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 가능하지 않지만, 네. 뭐 그렇게까지 뭐 여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별히 뭐가 좀 불편하다는 느낌까지는. 선수들도 네네. 뭐 그런 점은 없겠죠? 네?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좀 적응하는데 네네네.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건 없겠죠? 예, 월드컵 같은 경우는 우리 선수들은 피파에서 정한 곳에서 뭐 훈련을 하고 또 호텔에서 묵고 그러기 때문에 뭐 네. 개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단 하나 약간 좀 되는 건 아무래도 날씨가 여기가 해가 떠 있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거리를 돌아다니기는 좀 더워요. 해가 좀 떨어지면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네.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할 때는 무더위 속에서 좀 훈련을 하고, 제가 금방 경기장을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네. 우리가 경기를 할 네. 경기장 같은 경우는 정말 에어컨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 약간 춥다는 느낌까지 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밖에서 굉장히 덥게 훈련하다가 경기할 때는 에어컨 바람을 좀 쐬는 게 컨디션 관리에는 어떨까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를 통해 가지고 들은 거지만 너무 네네. 에어컨을 춥게 틀어가지고 오히려 더 옷을 껴입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당황스러웠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 지금 예. 네. 그러니까 보온이나 컨디션 관리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즌 맞습니다. 도중에 월드컵 대표팀으로 차출이 된 상황이잖아요. 선수들 좀 맞습니다.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유럽에서 시즌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이제 예. 시즌을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지금 카타르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제 일정이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중순에 열리다 보니까 예. 유럽의 리그들이 경기 일정을 굉장히 빡빡하게 가져갔어요. 이걸 위해서 이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축구는 기본적인 것은 일주일에 한 경기 정도가 이제 기본인데 이번에는 주중주말 3일 간격으로 경기를 계속 소화했습니다. 좀 단기간 내에.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체력 저하도 있지만 지금 부상 여파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다는 거죠. 몇몇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에이스라 불렸던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포그바나 캉테, 세네갈의 마네 같은 선수들은 아예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했고, 예. 우리 대표팀의 손흥민 선수도 지금 안면 그렇죠. 수술을 받고 마스크를 쓰고 훈련을 하고 있고, 네. 또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K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부상 여파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상이나 컨디션 조절이 이번 월드컵에 또 다른 어떤 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좀 걱정되거든요. 지금 날씨도 네. 굉장히 무더운데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만약에 이제 출전하면 그렇게 뛰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친 몸싸움도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괜찮을까요? 네.
아이고, 마음이야 좀 걱정스럽죠. 제가 어제 훈련을 갔고요. 제가 지금도 훈련장을 사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훈련하는 걸 봤더니 손흥민 선수가 그 까만색으로 만든 마스크를 쓰고 훈련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론 예전처럼 두꺼운 그런 마스크는 아니죠. 요즘 이제 그 재질 자체가 가볍고 튼튼한 거를 쓰기 때문에 이질감은 조금 덜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땀이 막 나니까 뛰다가 계속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더라고요. 한번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 또 말씀처럼 축구는 아무래도 몸싸움도 해야 되고 헤딩 경합도 해야 되는데 얼굴 쪽에 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측면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저희처럼 걱정하는 팬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사이드에는 의학팀에서 의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겠죠. 의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쓴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손흥민 선수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굉장히 출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 훈련을 계속 임하는 걸 보면은 첫 경기 우루과이 경기부터 뛰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거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걱정되는 마음은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으로 상황으로서는 우루과이 경기부터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그 우리 공격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 황의조 선수나 황희찬 선수, 또 이강인 선수 이번에는 출전하는가, 그것도 관심거리기도 한데요. 다른 선수는 어떻습니까?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다 괜찮습니까? 네, 지금 우리 왼쪽 수비수인 김진수 선수만 아직 살짝 조금 더 그 햄스트링이 올라왔던 근육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많이 회복을 했고요. 황의조 선수와 황희찬 선수는 사실 뭐 부상 여파라기보다는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컨디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이것은 뭐 지금 우리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마지막 조잖아요. 그래서 개막은 하루 이틀 뒤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지만 우리 조는 가장 마지막에 또 이제 첫 경기들이 치러져서 우리 첫 경기까지는 한 그래도 일주일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컨디션이 떨어졌던 선수들의 몸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는 몸이 최대한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전에 이강인 선수 못 뛰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셨는데요. 이번엔 뛸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제가 어제 훈련을 갔을 때는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따로 불러서 한참을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첫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이강인 선수를 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경기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간다는 것은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첫 경기 결과나 상황에 따라서는 두 번째 가나 경기는 매우 공격적으로 간다든지 어떤 프리킥이나 코너킥과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한 방이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말 남다른 왼발을 갖고 있는, 공격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출전 여부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 우루과이 경기는 뭐 선발로 우리가 예상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 다음으로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황의조나 황희찬 선수, 또 손흥민 선수도 부상이라든지 컨디션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평가전 때보다는 조금 더 출전 시간이 많이 주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우루과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첫 상대가 우루과이 대표팀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전력이 강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우루과이전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승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점들 공략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들을? 뭐 우루과이는 사실 굉장히 그 좋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어디가 허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긴 하는데, 가장 우루과이의 무서운 거는 미드필더가 거의 괴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발베르데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현재 스페인 최고의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에요. 이번 시즌 폼이 전 세계 미드필더를 통틀어서 최고입니다. 그 정도로 잘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서 이 미드필더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우리로서는 그 수비 쪽에 아라우라고 아주 중요한 선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수비도 보고 또 중앙 수비도 보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에 엔트리에 합류하지 못할 뻔했다가 마지막에 좀 합류를 했는데 우리 경기에 뛰지 못하거나 혹은 뛰어도 컨디션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왼쪽 공격과 부닥칠 공산이 높겠죠. 네. 그럼 우리의 왼쪽은 황희찬, 손흥민 선수 뛰게 된다면 그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우리가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상대가 이제 가나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우린 그동안에 아프리카에 조금 약했잖아요. 국가들한테. 가나하고 승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게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월드컵 전망하실 때 가나는 무조건 깔고 얘기하시는 어떤 목소리가 더 많은데, 예. 네, 우리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알제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크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본선에서는 쉬운 상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어젠가요 가나가 평가전 했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평가전에서 지켜봤던 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가나는 우리가 상대 세 팀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처져 있는 건 사실인데 이번에 멤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귀하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유럽에서 나고 자란 선수들을 엔트리에 이제 불러 모았단 말이죠. 이나키 윌리엄스라든지 램프티, 살리스와 같은 선수들을 데려왔는데 예. 아직은 우리가 이 전력을 완전히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새롭게 막 다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선수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일단 가나의 첫 경기를 상당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네. 그 경기를 보고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어느 한 경기도 지금 뭐 호락호락한 경기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양보하기가 어려운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좀 조별 예선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별리그 전체요. 예. 조별 예선에서요. 예. 네, 뭐 경계라는 표현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첫 경기가 될 거라 봅니다. 우리가 우루과이 경기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16강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질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16강으로 올라갈 게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2번밖에 없고요. 네. 그런 2번의 역사에서 다 첫 경기를 우리가 잡았죠.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이제 우루과이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1954년 스위스 월드컵부터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까지 수많은 월드컵 진출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승리한 것은 단 6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정에서 16강 한 것은 남아공 월드컵이요. 네. 그만큼 사실 많은 분들이 16강은 이제 기본적인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쉽지 않은 승부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 또 우리 선수들의 어떤 자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팬분들도 좀 우리 대표팀이 좀 답답한 모습들도 있고 좀 부족한 모습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끝까지 좀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또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지에서도 선수들하고 좀 소통할 기회가 있기는 하시죠? 개별적으로 접촉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개별적으로 연락은 조금 이렇게 뭐 톡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렇게 선수를 따로 만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네. 혹시 소통을 하시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신다는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그런 말씀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제가 기회가 되면 지금도 훈련장 가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전국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